등 쪽의 힘을 인지하는 거. 등을 쪼아내거나 모으면서 쓰는 힘이 아니고 넓게 벌어지면서 팔을 쓸 때 그 힘이 연결돼서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시고 날개뼈 항상 뒤로 이렇게 모으기 때문에 전거근은 약해지세요. 약해지셔서 날개뼈 자체는 뒤로 통 튀어나와 있거나 윙잉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반갑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비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체형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나눠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네 가지 체형을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에 얘기한 대로 척추의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체형을 나눴다면 사실은 가장 회원님들 아니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형이 바로 요 밀리터리 자세예요. 그래서 밀리터리 같은 경우는 기억나시나요? 흉추의 커브는 없어지고 요추의 커브는 심해지거나 유지가 된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는 굉장히 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밀리터리잖아요. 군인분들에게나 아니면 발레리나 분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체형이에요. 가슴은 꼿꼿하게 들어 올리고 허리는 잘록하게 들어가 보이겠죠. 골반은 약간 더 기울어진 느낌. 골반이 바가지처럼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당연히 요추는 타이트해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요 상태가 되면 다리가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나는 바닥을 딛고 중력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는 어때요? 요 자리로 오실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여기다 놓고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리는 요만큼 오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요렇게 다리를 요렇게 하는 게 고관절을 굴곡하는 거잖아요. 그쵸? 고관절을 굴곡. 그러면 다리를 여기다가 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관절을 굴곡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근육의 길이는 당연히 고관절 굴곡근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나는 늘 고관절 굴곡근을 짧게 놓는 위치를 하기 때문에 고관절 굴곡근이 타이트해지시는 거예요. 단축이 되시는 거고. 왜냐하면 근육은 그 길이가 요만큼까지 있다 하시면 자기가 거기까지 맞춰져서 짧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늘 단축된 자세를 유지하시면 실제로 근육의 길이가 그렇게 짧아지시게 되시는 거예요. 고관절을 굴곡하는 아이는 저번에 우리 앞에 있는 애들은 굴곡하고 뒤쪽에 있는 애들은 신전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고관절을 굴곡하는 애들은 앞쪽에 있을 테고 허벅지로서는 대퇴 직근이 있고요. 사실 고관절 굴곡에 정확히 1번 하면 우리 장요근, 일육소아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장요근 같은 경우는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관절을 이렇게 굴곡해서 앉아있잖아요. 우리 앉아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있으면서 고관절 굴곡근이 당연히 타이트해지실 수밖에 없겠죠. 장요근이란 아이는 허리 뒤쪽에 붙어서 우리 골반 앞을 지나서 허벅지 안쪽에 붙기 때문에 얘가 작동을 하면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장요근이 타이트해지고 대퇴직근이 타이트해져서 골반을 앞으로 얘네들은 더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장요근이란 아이는 그 근육의 특성상 우리의 척추를 좌우 옆에서 전신주처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얘의 정확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고관절, 허벅지뼈를 척추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골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인데 얘가 원래는 양옆으로 쫙 척추를 제대로 당겨주고 있고 허벅지 안쪽에서 고관절을 잘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앞으로 자꾸 빠져나가서 타이트해지면 이제 그 다음 얘는 요추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거운 항상 중력이라는 아이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고관절 굴곡근은 타이트해져 있다. 고관절 굴곡근이 타이트해져 있으면 자,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전방경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펠빅 안테로 틸트되고 자, 고관절 다리는 중력에 의해서 일자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오니까 고관절 굴곡하는 애들은 당연히 타이트해지겠죠. 그 상태에서 앞쪽에 어때요? 복근이라는 애가 이렇게 길게 그렇죠? 내 몸의 앞면, 복부를 쫙 덮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복근은 자기 길이보다 당연히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이 복직근이란 아이는 우리의
립에 붙어 있어요. 쇄골 사이로 우리 넥타이처럼 자그마한 뼈가 있어요. 흉골이라는 뼈가 있으면 흉골에서 손으로 점점 짚어서 내려오시면 갈비뼈가 두 개로 갈라지는 그 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쵸? 고기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갈비뼈부터 골반까지 이 긴 라인을 복직근이 사실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방패, 가죽 방패처럼. 복직근이 가슴 앞쪽에 갈비뼈 바로 위쪽에 붙어서 골반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밀리터리 체형은 어때요? 골반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가운데 퓨빅이라고 하는 치골이라고 하죠. 치골. 자, 치골뼈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전방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골뼈가 밑으로 내려오면 그만큼 요 사이의 간격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위에 있는 갈비뼈는 또 이렇게 위로 올라보고 있어요. 가슴이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밀리터리 체형 같은 경우는 복직근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길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허리나 아니면 가슴도 위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가슴 쪽 등 쪽의 근육들도 타이트하게 쪼아져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자,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등이 동그랗게 가슴이 천장을 보려고 할 때 날개뼈는 당연히 뒤로 약간 모아지시는 체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슴이 위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날개뼈는 쪼아져서 등 쪽의 근육들도 타이트하게 다시 한번 작아지게 되고 가슴이 위를 봄으로 인해서 립케이지가 천장을 보면서 허리 근육들 타이트해지시고 앞쪽의 아이들은 대부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밀리터리 체형 같은 경우는 복근을 쓰면서 가슴은 밑으로 끌어내리고 떨어진 골반은 위로 끌어올려서 늘어진 앞쪽을 조금 더 보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고관절 굴곡근이 있어요. 고관절 굴곡근 같은 경우가 복근의 역할을 굉장히 대신해요. 특히 운동을 하실 때.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를 잘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복근이 세다고 보실 수 없는 게 윗몸 일으키기는 고관절을 굴곡하는 힘이 강했을 때 나중에 끌고 올라오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밀리터리 체형 같은 경우는 고관절을 굴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복근만 쓰는 걸 자꾸 인지를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우리 엘리펀트 같은 동작이 있어요. 엘리펀트 동작에서 라운드백으로 만들어서 팬티라인 앞쪽이 전부 펼쳐져 있는 상태, 고관절을 전부 펼친 상태에서 복근의 힘만으로 조금 더 등을 동그랗게 마는 느낌. 왜냐하면 날개뼈 사이 뒤쪽도 타이트해져 있으시고 허리 뒤쪽도 타이트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백 뒤쪽을 뭔가 더 길게 늘리는 느낌이 더 집중이 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근의 힘을 쓰실 때 대신에 고관절 굴곡하는 힘을 쓰셔서 쓰실 확률이 높으세요. 그게 본인 더 편하기 때문에 몸에서 그렇게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관절을 최대한 펼쳐 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컬업을 하셔도 다 올라오는 것보다 상부 어퍼 토라식 위쪽에 아이만 올라옴으로 인해서 복직근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항상 고관절 굴곡근이 너무 앞서서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앞쪽을 강화할 때 다른 아이들이 대신 힘을 쓰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또 이 밀리터리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항상 날개뼈를 이렇게 쪼으면서 가슴을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항상 불편하세요. 뒤쪽에 날개뼈가 이렇게 쪼아져 있으시니까. 그리고 목에도 가슴을 들어 올림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자목을 밀리터리 넥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은 일자목의 체형이 더 많이 생기시기 쉬워요. 오히려 플랫백 체형보다 밀리터리백 체형에서 일자목 체형이 더 많이 나오시고요. 일자목이라는 건 척추가 그대로 중력의 영향을 일자 직방으로 쫙 받는다는 얘기예요. 척추, 허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자목은 디스크에 굉장히 취약하겠죠. 그래서 밀리터리 체형 같은 경우는 목 디스크에 굉장히 취약하세요. 목 디스크 걸리신 분도 많고 꼭 커브만 없어진 게 아니고 목 디스크는 이 경추 사이사이에 공간이 타이트해졌을 때도 많이 생겨요. 이렇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목이 너무 짧다 하시면 자꾸 스트레치해서 목을 길게 늘려주셔야 돼요. 우리 목 디스크 걸렸을 때 견인할 때 머리를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이 사이 공간을 넓혀주잖아요. 그만큼 목을 잇는 근육이 타이트해졌을 때 경추 사이사이 공간이 타이트해지면서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꽉 눌러져 버리겠죠. 그러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길게 항상 늘려주는 느낌. 그런데 자 늘리기만 해서는 보통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밀리터리백 같은 경우는 일자 뭐 커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목 디스크가 자주 오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늘려주는 느낌이 아니고 사실 일자목에서는 경추의 커브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북목 운동 있잖아요. 이렇게 턱을 신인하면서 이렇게 당기는 거. 자, 이 운동을 하는 게 정말 필요 없는 게 일자목이에요. 왜냐면 이미 그분들은 이 상태가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앞쪽에, 안쪽에 애들이 힘을 써서 목을 뒤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구부러진 커브를 없애고 있는 상태에서 더 턱을 밀어 넣어서 친인시키면 오히려 목의 커브를 만드는데 더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북목 운동은 일자목들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일자목들은 오히려 경추에 커브를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목 뒤쪽에 수건을 가지고 자, 이렇게 당겨서 내 손은 수건을 앞으로 당겨내면서 고개는 뒤로 보내서 경추에 커브를 회복해 주시는 게 먼저가 되세요. 그리고 누워서 운동을 하실 경우에도 이미 나는 목이 항상 긴장되어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 누웠을 때도 뭔가 이 부분이 되게 불편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운동을 한다면 힘이 계속 이쪽에 많이 집중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목 뒤쪽에 쿠션 같은 걸 받쳐주셔서 아니면 머리 뒤쪽에 쿠션을 받쳐주시지만 목 뒤쪽에도 가볍게 커브를 만들어주는 쿠션 같은 걸 받쳐주셔서 경추의 커브를 항상 유지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목에 지나치게 앞쪽에 힘을 꽉 써서 운동하지 않게. 복근 운동을 하실 때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세요. 목에 힘이 꽉 들어가서 상체에 힘이 꽉 들어가서 복근에 힘을 꽉 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힘이 다 목 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허리는 굉장히 타이트 하시기 때문에 허리를 마는 거, 롤하는 동작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회원님들을 봐오면서 느낀 거는 롤을 하는 동작을 단순히 척추를 많이 구르기만 한다고 쉽게 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척추 뒤쪽에는 우리 근육만 있는 게 아니고 앞과 뒤를 막고 있는 큰 인대가 있잖아요. 그쵸? 요 인대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잘 늘어나지 않는다고. 인대의 성질은 꽉 붙들어서 안정성을 주는 게 얘의 성질이기 때문에 늘린다고 쉽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얘가 한 번에 빡 열심히 하시면 늘어나세요 라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목의 힘으로 뭔가 많은 동작을 못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배꼽을 더 뒤로 밀어 넣으면서 허리 뒤쪽을 많이 꺼낸다던가 아니면 등 쪽에 커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내가 자꾸 팔에 힘을 쓸 때 날개뼈를 뒤로 모으면서 쓰지 않도록 그래서 립케이지 하각이 굉장히 열려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어떤 체형 뭐 관련해서 다른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밑에 이제 댓글이 있더라고요. 댓글을 살짝 읽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자기는 이 갈비뼈 밑에 부분이 열려서 그 부분에 약간 살이 만져져서 딱 붙는 쫄티를 못 입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체형들이 바로 밀리터리 체형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항상 가슴을 열고 있기 때문에 갈비뼈 하각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렇죠? 갈비뼈 하각이 열려 있으니까 나는 얘를 닫는 힘이 부족해서 얘를 닫는 근육들이 일을 잘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항상 고개가 약간 튀어나와 있는 느낌인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가슴이 4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4개처럼 물론 가슴이 훨씬 크면 안 보이겠지만 자, 그런 식으로 밑에 하각이 지금 요거를 보시는 분도 요거 내 얘긴데 하시면 본인은 내가 갈비뼈를 자꾸 열면서 날개뼈는 뒤로 쪼으면서 가슴을 들어 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본인의 체형을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 밑에 부분을 열면서 들어 올리게 되면 당연히 가슴 밑에 그 부분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또 거기에 지방이 붙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갈비뼈를 밑으로 닫아서 앞쪽의 갈비뼈는 닫아지는 느낌, 뒤쪽의 갈비뼈는 열려져서 뒤에 땅을 누르는 느낌으로 호흡을 통해서 걔를 자꾸 잡으려고 해보셔야 돼요. 힘을 쓸 때 내가 갈비뼈 하각을 자꾸 열면서 쓰지 않는지 그거를 자꾸 체킹하셔야 되고 그래서 밀리터리 같은 경우는 앞쪽의 근육들을 굉장히 강화해 주셔야 되지만 단 하나 고관절 굴곡근이 거기서 예외가 되시는 거예요. 운동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척추를 롤링하는 동작 필라테스로 얘기를 해볼게요. 척추를 롤링하는 동작에서 경추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딥넥 플렉서라고 하는 목의 앞쪽 근육들을 이분들은 잘 쓰세요. 잘 쓰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를 들어 올리는 거 엄청 잘하세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거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엄청 잘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동작보다 신전시키는 힘에서 어깨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신전시키는 게 아니고 머리 두개골을 이렇게 굴리면서 신전시켜서 천천히 앞쪽을 길게 만들고 경추의 커브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목의 힘을 빼고 움직임을 하는 걸 자꾸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모든 힘이 거의 대부분 목에 많이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목을 신전시킬 때도 힘이 꽉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굴러져서 롤링이 되는 느낌을 자꾸 느끼게 해주셔야 되시고 앞으로 굴곡할 때도 힘을 써서 내가 내려오는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머리가 경추뼈 위에서 도르르 돌아가서 캐피탈이 우리 두개골이 굴곡이 먼저 되고 그 다음 천천히 목 뒤쪽이 굴곡이 되는 느낌. 요 느낌이 점점 이어져서 밑으로 롤링을 가거나 아니면 뒤로 백으로 롤링을 갈 때도 앞쪽에 아이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뒤쪽에 아이들이 넓어지면서 내 척추 뒤쪽과 그리고 뒤에 후면들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힘은 잘 쓰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쪽 애들이 힘을 쓸 때 뒤쪽 애들은 늘어나주는 느낌. 우리 컨센트릭 컨트랙션, 이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잘 궁합이 맞아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포스처에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몸의 체중의 중심이 앞으로 많이 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발가락 앞쪽에 힘으로 서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발가락 앞쪽에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뒤쪽에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뒤쪽에 종아리는 뒤로 쭉 밀어버리는 백니 체형 같은 경우도 나오기 쉬워요. 내 골반이 앞에 가 있죠. 앞에 가 있기 때문에 보상하기 위해서 종아리는 뒤로 와버리는 거예요. 체중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릎은 자꾸 펴지는 거고요. 무릎 뒤쪽에 인대도 계속 늘어날 테고 내 체중의 중심은 발가락에 쏠려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종아리가 뒤로 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형은 네 가지로 당연히 나눌 수 없어요. 왜 몸에서 이렇게 자꾸 내가 갖다 놔요. 편한 자리로. 그래서 얘는 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밀리터리 체형처럼 허리 근육을 과하게 쓰시고 고관절 굴근을 과하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둘이 우리 얀다의 크로스 신드롬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는 어찌 보면 둘이 크로스로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적인 구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밀리터리 체형 같은 경우는 둘은 조금 더 풀어주고 자, 그렇다고 스트레칭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이센트릭의 느낌, 우리가 한쪽 근육을 수축할 때 한쪽 근육은 늘어나는 느낌을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항상 운동하실 때.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고관절 굴곡근이 타이트하니까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을 시켜야지 하고 스트레칭 시키시면 요추가 보상을 해서 동작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정작 내 고관절 굴곡근을 쓰는 게 아니고 요추의 이 바디를 앞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얘를 이렇게 펼치는 동작 같은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힘을 복근이 잡아당겨서 골반은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복근이 힘을 써야 되고요. 고관절은 신전시키는 힘이 뒤쪽의 아이들이 쓰셔야 되시는 거예요. 엉덩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여자분들. 엉덩이는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쵸? 골반에 온리 붙은 근육이에요. 허벅지에 붙지만 대부분이 허벅지 윗부분과 골반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엉덩이 근육을 키우려면 여기에다가 엉덩이 근육을 붙여야지 엉덩이가 이렇게 커지겠죠. 자, 골반이 이렇게 되는데 엉덩이 근육을 붙여봤자 밑으로만 커지고 사실 중력 때문에 더 이상 커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힙이 크신 여자분들이나 우리 엉덩이가 흔히 얘기해서 빵빵하다고 생각되시는 여자분들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번 오늘부터 관찰해 보시면 골반이 말려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세요. 엉덩이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골반이 이 자리에 있어야만 엉덩이에 대둔근에 힘을 키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밀리터리백 같은 경우도 골반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둔근은 굉장히 있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고관절 굴곡근이 타이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몸이라는 게 고관절 굴곡근이 있으면 고관절 신전근이 있어요. 둘은 세트예요. 둘은 세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엘보를 구부리는 아이가 팔꿈치를 구부리는 아이가 앞에 바이셉이 되는 거잖아요. 이두근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쪽에 삼두근은 이만큼 늘어나 줘야 돼요. 얘가 늘어나지 않고 여기 꽉 잡고 있으면 못 구부려지겠죠.
얘가 늘어나줘야 얘가 구부리는 힘을 쓰는 거고 얘가 늘어나줘야지 뒤쪽에 얘가 힘을 쓸 수 있는 거야. 얘가 타이트해서 여기까지밖에 안 넣어주면 얘가 쓸 수 있는 힘의 범위도 여기까지 분이 안 되는 거야. 둘은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팔꿈치를 피는 뒤쪽 삼두근을 단련을 시키고 싶어요. 단련을 시켜서 운동을 할 건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늘어난 상태잖아. 이 상태로 얘를 단련을 시킬 수 있을까요? 단련을 절대 시킬 수 없겠죠. 얘가 수축을 해야 단련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려면 얘는 늘어나 줘야 되잖아요. 얘가 수축을 하기 위해서 얘는 늘어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얘가 강화가 되는데 밀리터리 체형으로 보셨을 때 고관절 굴곡근이 있으면 고관절 신전근 둘은 세트잖아요. 그런데 고관절 굴곡근이 타이트해져서 잡고 있어요. 신전근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팔로 예를 들어 볼게요. 고관절 굴곡근이 타이트해져 있어요. 길이가 이렇게 짧아진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백날 수축을 해도 제 역할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둥근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엉덩이가 한마디로 커 보여요. 하지만 정확한 대둔근의 힘은 잘 못 쓰시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다 하셔도 원래 본인의 힘보다 지금 못 쓰고 있으신 상태예요. 왜냐? 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앞에 고관절 굴곡근이 제 자리에 가야지 고관절 신전근도 제 역할을 하겠죠. 왜냐? 고관절 신전근이 우리 글루투스 맥시머스 대둔근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쵸? 큰 볼기근이 제대로 수축을 해서 일을 하려면 앞쪽에 고관절 굴곡근인 우리 장요근과 대퇴직근이 제자리로 늘어나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항상 타이트해져 있는 자리에 있으면 뒤에 있는 애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둔근이 커 보여도 정확한 대둔근에 힘을 못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힘이 어디에서? 허리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대둔근은 바로 우리 기립근 아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거의 세트처럼 일을 해요. 밑에 있는 햄스트링과. 그랬을 때 둔근의 힘을 허리 힘과 햄스트링 힘으로 대신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햄스트링보다 허리의 힘을 많이 쓰면서 엉덩이 신전을 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세요. 모양이 좀 그랬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전근 당연히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만 고관절 굴곡근이 해결이 안 되면 신전근의 강화가 무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힘을 쓸 때, 자, 예를 들면 우리 필라테스에서 리포머에서 하는 힙 스트레치 있잖아요. 힙 스트레치를 시키실 때 앞쪽에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지 않게 복근이 밑에서 골반을 계속 잡아당기는 힘. 사실 요거는 밀리터리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근육에 힘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특히나 밀리터리 분들은 허리를 꺾어서 골반을 뒤로 말면서 그냥 다리를 더 뒤로 멀리 보내는 데 집중하시기 쉬워요. 그러니까 앞쪽에 복근이 골반을 무너지지 않게 계속 끌어올려주고 다리는 뒤로 보내서 허벅지 앞부분은 길게 늘리는 느낌. 그리고 그 힘에서 엉덩이도 힘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당겨주는 느낌. 고관절을 신전하는 힘을 허리만 쓰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약간 도와주는 느낌을 자꾸 끌고 오셔야 되세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 하거나 고관절 굴곡근을 스트레칭 하거나 풀어주는 것도 많이 필요하시죠. 하지만 체형이라는 게 어떤 근육은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어떤 근육은 뭐 예를 들면 늘어났기 때문에 강화 무조건 이렇게 보시면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지 않겠어요? 고관절 굴근이 타이트해져 있기 때문에 고관절 굴근을 많이 사용하는 거, 허리가 타이트해져 있기 때문에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동작들이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스쿼트를 엉덩이를 내가 키운다, 대둔근을 크게 만들 테야 라고 스쿼트를 열심히 하시면 고관절 굴근은 더 타이트해질 테고요. 그리고 스쿼트 아까 얘기한 대로 굴근이 늘어나주지 않기 때문에 뒤에 신근이 대둔근이잖아요. 그쵸? 엉덩이 근육이 생기는 다기보다 물론 생길 수 있죠. 생길 수 있지만 원래 100이 생긴다면 이분들 앞쪽에 뺏어간 고관절 굴근이 예를 들어 30을 뺏어갔다면 70분이 안 생기겠죠. 그만큼 내가 원래 쓸 수 있는 아니면 생길 수 있는 힘보다 훨씬 적게 그리고 고관절 굴근은 스쿼트 하면서 계속 고관절 굴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쓸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스쿼트를 하면서 허리를 조금 더 쓰면서 엉덩이를 정말 더 오리궁뎅이 만들면서 기립근의 힘을 빡 쓰신다 하시면 체형이 바로 잡혀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고관절을 너무 굴곡하는 동작들, 허리에 과하게 너무 힘이 들어가는 동작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작을 하실 때도 우리 라운드백이 있고 플랫백이 있다면 라운드백 동작을 통해서 자꾸 고관절 팬티라인 앞쪽을 쫙 펼쳐 놓은 상태에서 앞에 복부의 힘으로 허리는 동글게 말고 그쵸? 날개뼈 사이를 넓게 벌리는 힘을 쓰시면서 등의 커브도 동그랗게 말아 놓은 상태. 그런 상태 라운드백의 운동을 자꾸 많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 척추 뒤쪽에 커브도 회복을 많이 하려고 해주셔야 되시고
목표는 너무 강해진 아이가 혼자 독주를 하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저기 숨어있는 아이를 끌어와서 일을 시켜주시는 거. 그래서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복직근도 늘어나 있다면 옆쪽에 당연히 복사근도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복직근과 동시에 복사근의 강화도 같이 많이 들어가 주셔야 되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 회원님들을 봐온 결과 밀리터리 체형이신 분들은 대부분 운동 능력이 나쁘지 않으세요. 운동 능력이 나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복직근의 운동을 시켜도 잘 하세요. 복근의 운동도 잘 하세요. 오히려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목에 힘을 잘 못 빼시는 거. 가슴 위쪽에 날개뼈 이렇게 자꾸 모으면서 힘쓰시고 흉추의 커브를 못 만들어내시는 거. 요게 더 힘드세요. 그러니까 힘을 막 써서 복근 운동만 주구장창 시키는 것보다 흉추의 커브를 자꾸 회복시켜 드리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더 1번이 되셔야 돼요. 내가 등 쪽의 힘을 인지하는 거. 등을 쪼아내거나 모으면서 쓰는 힘이 아니고 넓게 벌어지면서 팔을 쓸 때 그 힘이 연결돼서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시고 날개뼈 항상 뒤로 이렇게 모으기 때문에 전거근은 약해지세요. 약해지셔서 날개뼈 자체는 뒤로 통 튀어나와 있거나 윙잉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날개뼈를 제대로 못 잡아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운동을 해도 내가 가슴을 자꾸 내밀면서 팔을 뒤로 날개뼈를 뒤로 쪼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게 흉추의 커브를 만들어 드리면서 뒤쪽 근육을 인지시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야 많이 사실은 목의 커브는 흉추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잡기 힘들어요. 목 운동만 너무 열심히 한다고 흉추는 이렇게 계속 플랫한 상태로 있다면 어차피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형이 잘못됐다는 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어떤 동작을 평소에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서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서 있는다던가 그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사실은 체형을 고친다는 건 무의미하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내가 이런 운동을 하루에 몇 번 해서 내 체형이 고쳐진다. 저는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내가 이 체형을 예를 들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뭐 할 수 없어요가 아니고요. 자꾸 이렇게 지금 힘을 쓰실 때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인지시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시키는 대로만 운동을 한다기보단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가를 자꾸 인지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실제적으로 체형도 많이 변하시고 힘을 쓰는 것도 많이 좋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터리 체형이신 분들은 내가 평상시에 지나치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오리궁뎅이 체형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사실 여자분들 S라인 만들기 굉장히 좋은 자세죠. 그리고 예를 들면 모델분들 워킹하는 거 보면 밀리터리로 워킹하세요. 밀리터리 체형처럼 엉덩이 뒤로 약간 빼면서 골반을 굉장히 흔드시면서 날개뼈 뒤로 딱 모아서 가슴. 그러니까 날개뼈가 뒤로 모아지니까 팔이 약간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분들 워킹하시는 거 보면 팔이 몸 뒤에서 이렇게 흔들어지고 있죠. 좀 흉내가 잘 안 보이지만 그런 것처럼 내가 가슴을 항상 들어 올리고 어깨를 쫙 피면서 엉덩이 골반 뒤로 빼면서 허리를 타이트하게 만들면서 앉아있진 않은지 지나치게 S라인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척추에 S라인이 있어야 돼요. 몸 바디에 S라인이 아니고 등은 뒤로 약간 동그란 상태가 유지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 골반은 정확하게 중앙을 바라보도록 자, 골반이 이렇게 앞뒤로 벽에 딱 끼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바닥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내 골반을 박스처럼 딱 잡으셔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내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걸 인지하시면서 골반을 제자리에 딱 갖다 놓는 힘이 중요하시고 사실 골반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해도 얘네들이 이미 틀어져 있다면 흉추와 요추가 틀어져 있다면 제자리에 있기 힘들겠죠. 그거를 자꾸 그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연습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세요. 평상시에 허리를 지나치게 많이 쓰지 않으시는 거, 고관절을 지나치게 굴곡시켜 놓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던가 하시는 동작들은 안 좋겠죠. 오래 앉아서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쭉 피면서 앉아 있게 되면 별로 좋지 않겠죠. 물론 골반을 제자리에 놓고 앉는 건 중요하시지만 거기서 내가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골반이 안정적으로 내 몸을 딱 받쳐주고 그 위에 척추를 커브를 만들어서 올려서 앉아놓는 느낌, 이런 식으로 앉는다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고관절을 신전시킬 때 앞쪽의 굴구는 길게 늘어나서 스트레칭이 될 때 뒤쪽의 신전근은 일을 하는 느낌, 두 사이 상관관계를 자꾸 인지를 하려고 하셔야 되시고 힘을 그렇게 쓰려고 하셔야 돼요. 또 특히나 고관절 굴곡근 중에 앞에 우리 앞벅지라고 하는 대퇴직근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신 경우가 많아요. 대퇴직근이 골반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상태가 되세요. 계속 끌어내리니까 자 뒤쪽에 또 다시 대퇴직근의 짝꿍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에요. 햄스트링은 얘가 앞으로 나를 끌고 가니까 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햄스트링이 타이트 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날 곳이 없겠죠. 본인의 사이즈보다 더 늘어나 있는데 더 늘어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특징이 뒤쪽 햄스트링이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내 뒤쪽에 나는 햄스트링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뭔가 다리를 뻗었어 손을 앞으로 했을 때 이쪽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길게 늘어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딸려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대퇴직근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햄스트링을 아무리 괴롭혀봤자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려면 대퇴직근을 해결하려면 골반이 제자리로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밀리터리 체형 같은 경우는 등 쪽의 커브 회복 그리고 골반 제자리. 결국 사실은 모든 체형이 다 똑같아요. 척추의 커브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골반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내 몸의 기둥을 제자리에 바르게 놓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도 제자리에 있어야겠죠. 그게 가장 체형을 잡는 데 사실은 1번이 되셔야 되시는 거예요.